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검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브리핑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 소환했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축이 있죠. 지금 검찰이 한참 수사하고 있는 거. 역시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비위 사건을 청와대가 함양했느냐 뭐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들도 한두 번 다뤘었는데 검경 갈등도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고래고기 얘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이 이렇게 간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됐었고 실제로 수사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뉴스타파에서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사건을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그것도 2018년 선거 직전이 아니라 한참 전, 한 2년 전에 수사를 이미 했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좀 지금 국면에서는 어떤 함양 의혹뿐만 아니라 김기현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울산에서 이걸 좀 본질적인 얘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조원일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잠겼나요? 아니요, 거의 무슨 어떻게 음악 프로그램 DJ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걸 여쭤봐도 되나요? 이건 좀 약간 영업 비밀이기도 할 텐데 네네. 취재를 착수하게 된 경위? 일단 경위는 네. 뭐 물론 저 핵심적인 단서를 이제 어떻게 파악하게 됐냐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죠. 처음 시작은 사실은 이제 원래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네. 그 정경심 이제 교수의 구속 이후에 이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이 검찰 개혁 기획 보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네. 기소 독점 기소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획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경심 교수님 이후에 건쯤 되면 시기가 적절하다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또 이제 함영수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네. 저희가 이대로 가기엔 너무 뜬금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안들을 보다 보니까 김기현 시장 건 얘기하게 됐고 특히 이 김사면 씨라고 하는 동생 건을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되게 단순한 게 김기현 시장이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99페이지라고 하면서 검찰이 왜 이것이 무죄인지를 증명해 준 99페이지 불기소를 왜 했는지 네네. 예. 들고 나왔는데 그걸 구해서 읽어봤어요. 예. 근데 듣기로는 사건이 굉장히 여러 개 복잡하다고 했는데 그 99페이지는 딱 한 건에 대한 불기소 유소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김사면이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건인 거죠. 아, 그래요? 네. 그것은 이제 레미콘 건설업자가 개입된 그 사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듣기로는 비서실장 관련된 맞습니다. 건이군요. 예. 우리가 듣기로는 훨씬 더 큰 사건이 딴 게 있는데 왜 저것만 강조를 하지 싶어서 이제 다른 걸 찾아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전 시장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측근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네네. 동생, 네네. 형의 비위 의혹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동생이 김사면 씨예요. 네. 김사면 씨 사건은 언제 불거진 겁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불거진 시점은 예. 이전 지방선거라고 해야겠죠. 2014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는 2018년 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4년 선거야. 네네네. 그때 불거진 거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2014년에도 6월 달에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3개월 전쯤이 3월 26일에 네. 이제 김사면 씨와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건설업자인 김응태 사장이라는 사람이 네. 계약서를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그게 계약서죠? 사건의 시작인데요. 계약서의 내용은 뭐 간단하게 김응태 씨가 울산 북구에 있는 네. 어떤 지역에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사실상 실패 상태였어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김응태 사장이 다시 이제 사업권 확보를 하려고 시도를 하던 중에 이제 김응태 사장의 주장인데 김사면 씨 쪽이 먼저 접촉을 해왔다는 거죠. 네. 본인들이 당신들에게 아파트 사업권을 돌려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후에 인허가 문제도 되게 난제였는데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인허가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접근을 해와서 계약을 맺었다는 게 지금 김응태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응태 씨라는 분은 울산에서 일을 하는 건설업자인데 네, 그렇습니다.
김사면 씨,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먼저 접근을 해서 네네. 우리가 편의를 봐주겠다 한마디로 네네네. 사업에 네. 그러니까 돈을 달라 네, 이렇게 그렇죠. 했다는 게 김흥태 업자의 네네. 주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증거가 남아 있나요? 계약서라는 게 일단 명확하게 남아 있고요. 한 4페이지짜리 이제 제목은 뭐 PM 용역 계약서 이런 제목인데 네. 그 안쪽에 보면은 뭐 해당 아파트 사업의 부지가 어떤 부지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김사면 씨는 무엇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30억이라는 돈을 이게 뭐 관련 대출이 아, 대가가 30억이었어요. 네, 30억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주지는 않았죠. 네, 실제로 예.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 이 계약서를 맺고 나서 일이 제대로 안 됐다면서요, 근데. 네, 한참 꼬였죠. 그럼 왜 안 된 거예요? 전 울산시장 동생이기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왜 안 이 됐던 부분은 거죠? 이제 경찰도 이 부분은 의심만 하고 사실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서 더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는 이제 김사면 씨 말고도 김기현 전 시장의 이제 형인 예. 김종현 씨라는 분이 또 있는데 예. 이 각기 김기현 시장 말고 아래의 동생과 형이 각기 다른 건설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기에 유착됐다라는 게 사실 지금 경찰의 의심의 하나인 거죠. 아하. 좀 쉽게 말하면 동생하고 형이 이권을 가지고 싸웠다. 네, 뭐 흔히 말하면 이중 플레이를 했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그 경찰이 그때 당시에 2016년, 18년도에 수사했던 본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그 김흥태 씨라는 업자가 네. 이걸 들고 검찰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시점이 그렇습니다. 중요한데 그 시점이 예. 언제예요? 일단 김흥태 씨가 말하는 그 시점은 2016년 5, 6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이요. 네네. 그러면은 지방선거 18년 전에 2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검찰에 가져가서 네. 그럼 실제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수사라는 표현이 이제 지금 현재 검찰도 그렇고 김흥태 씨의 이야기도 그렇고 좀 정확히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네. 본인은 심지어 이제 울산지검에 강모 검사라는 실명을 거론했고 네. 그 몇 호에 있던 그 강모 검사가 어느 날 전화가 자기한테 직접 왔다. 네. 그리고 전화가 왔고 강모 검사는 이미 이 계약서 건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 검찰청으로 와달라라고 직접 제안을 받고 본인이 검찰에 갔다는 게 김흥태 씨의 주장인 거죠. 검찰이 먼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김흥태 씨의 주장은 네네. 본인이 들고 간 게 아니라 그렇죠. 아, 검찰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들고 와봐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만나고 말았나요?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됐어요? 김흥태 씨에게 기록은 이제 최소 5번 정도를 울산지검에 직접 가서 검사에게 해당 계약건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네. 계약건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사업 전반에 얽힌 인허가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다는 게 그런데 주장이죠. 왜 검찰은 그렇게 하고 나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기소를 한다거나 네네. 이렇게 안 한 거죠? 일단 이것 역시도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당시에 이제 김흥태 씨를 뭐 조사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요구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김흥태 씨를 면담 내지 조사를 하고 네. 진행했던 이 강모 검사라는 분이 몇 달 있지 않아서 중앙지검 쪽 서울로 파견이 돼요. 아, 인사가 나버렸군요. 그렇죠. 그때가 당시에 이제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예. 박영수 특검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고 네. 이 강모 검사는 그 특검팀에 파견이 된 것으로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흐지부지 됐다. 네네.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당연히 이제 강모 검사라는 분이 예. 후임자에게 이걸 뭐 토스를 하거나 예. 이렇게 이후 수사를 위한 이렇게 작업들을 해놨어야 될 텐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김흥태 씨 얘기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그럼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사건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기록이라도 남겨놓지는 않았나요? 그 부분도 확인 중에 있는데 뭐 일단은 김흥태 씨 얘기로는 당시에 자기가 이제 그 이후에 예. 이제 검찰청에 가서 자기가 제출했던 계약서들을 다시 자료를 찾아오는 과정이 있었대요. 예. 그 찾아오는 과정 중에 자기가 이제 가져올 뻔하다 못 가져온 게 네. 이제 검찰에 이제 검사의 의견서가 한쪽이 붙어 있던 걸 본인이 직접 봤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담당 수사관이 가져갈 수 없다고 해서 가져오지 못했다는 정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건이 그 이후에 검찰에서 흐지부지된 이후에
김기현 전 시장 동생과 형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을 경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네네. 근데 그 경찰 수사는 왜 진전이 안 됐어요? 경찰 수사가 진전이 안 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네. 첫 번째는 사실은 경찰 자체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김응태 씨가 이제 2016년에 이제 5, 6월 달에 자료를 들고 검찰청을 찾아갔잖아요. 네. 그리고 후지부지 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한 중순쯤에 경찰에도 이제 제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네. 인허가 문제도 있고 계약서는 왠지 자기도 뭔가 죄를 진 듯한 느낌이 드니까 네. 계약서를 가지고 딱히 뭐라 말을 못 하겠는데 이 계약서도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경찰에서 이거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한 차례 이제 경찰 역시도 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넘겨진 거죠. 그리고 나서 두세 달이 지나고 이제 울산 업계에는 파대해진 거예요, 소문이. 김응태라는 건설업자가 사실 그 2014년에 뭔가 계약을 맺었는데 35 계약서 실제 있다더라. 누구는 봤다더라 얘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황운하 경찰청장이 부임하고 나니까 본인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황운하 청장의 주장에 네. 따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됐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알려진 황 청장의 주장은 이게 이제 토착비리 그 척결 그 네네. 차원에서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말인데 네네. 그래도 또 수사가 안 됐잖아요. 네, 그건 또 그렇습니다. 왜 안 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 수사가 왜 안 됐냐에 대한 부분을 경찰이 분명히 이제 좀 더 치밀하게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들, 예. 김사면 씨나 김종일 씨에 대한 계좌 추적이라든가 예. 다양한 강제 수사가 함께 동반이 됐어야 되는 게 필수적인데 이 부분들의 이제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거나 검찰의 수사 지휘 부분과 이제 충돌이 빚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이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들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뭐 계좌 추적 그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기각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안 됐다라고 지금 경찰은 네네.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근데 영장을 받으려면 뭐 근거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네네. 뭐 근거가 있어요? 그 지금 계약서 말고? 일단은 저희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보도를 위해 네.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검찰이 이제 무혐의를 내린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그 지점이 나올 텐데요. 네. 보게 되면은 실제로 김사면 씨나 김종현 씨가 맺었던 계약서라든가 네. 주변인들의 진술들이 몇 마디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나온 보면 도저히 이게 임용계약 특히 이제 김기현 시장이나 울산시의 어떤 공무원들의 특혜가 없이는 이게 성립될 수 없는 지점이라 의심갈 만한 정황이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이 충분한 정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돈이 입금된 정황도 좀 있었다고요? 돈이 입금된 정황은 이제 이건 복잡한 경우에서 별개의 수사 지점에서 또 튀어나온 거예요. 아하. 네. 하지만 이제 경찰이 확보한 것은 김사면 씨와 예. 김종현 형제에게 출처불명의 자금이 통틀어서 한 2억 원 가까이가 입금된 걸 발견했죠. 아하.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의심했던 그럼 돈 준 사람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제 불발로 들어갔다는 게 경찰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사건은 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네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네. 부분이 있는데 김기현 씨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은 왜 수사가 이렇게 흐지부지 됐었느냐,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축이거든요. 두 가지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타파 조원일 기자였습니다.